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반일종족주의 똥통에서 이제 발 좀 빼겠습니다. 너무 근현대사 쪽에 특히 일본 관련된 강의들을 했더니 너무 어그로 끄는 듯한 느낌이 나고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조선의 정치사, 근데 조선 정치사를 이야기하면서 사화나 붕당이나 예속 논쟁이나 황국이나 이런 타이틀들을 붙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아무래도 뭘 좋아합니까? 인물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조선 정치사를 인물로 쫙 한번 훑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인간들끼리 한번 누가 옳았는지 누가 승리할 만한 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그런 걸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10초 동안 언급한 걸 가지고 역사학자들은 평생에 매몰돼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이제 또 워낙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덕후들께서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너 너무 이거 간략하게 넘어간 거 아니야, 이거 빠진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역사를 재밌게 전달하는 능력은 좀 있으니까, 이거 유튜브잖아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물들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어지간하면 제 구독자가 압도적으로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여성분들에게 매력을 어필하지 못하는지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25세 이상 분들이 90%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 남자분들께서 역사를 좋아하시고 주말에 이렇게 집에서 멍하니 쉬실 때 심심할까봐 토요일과 일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쭉 조선시대 인물들을 올려드리면 조선의 역사가 통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해드릴게요. 당연히 이성계와 채영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공민왕하고 신돈 이야기는 조금 빠뜨리고 가면 아쉬울 것 같아서 첫 번째 파트는 공민왕과 신돈 이야기, 과연 신돈이 비판받아야만 하는지, 저는 신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돈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민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고 개혁군주 맞습니다. 원감석기 80년을 끝냈죠. 왕권을 강화시키고 반원 자주 정책을 폈습니다. 공민왕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기철일파를 죽였고, 권문세족이 장악하고 있는 인사권 담당기구 정방을 혁파했고, 몽골풍을 폐지했고, 원감석기에 격화됐던 관제를 다시 복구시켰고, 쌍성 총간부를 수복했고, 업적들이 많습니다. 정동, 행성, 이문서, 원감석기의 최고 총괄 기구였던 식민통치기구였던 정동, 행성, 이문서를 혁파했고, 그런데 진짜 공민왕의 가장 큰 업적은 신동과 함께 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공민왕이 참 정치를 잘했는데, 공민왕이 언제 마탱이가 가버리냐면 노국대장공주, 노국공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노국공주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원감석기의 왕들이 기본적으로 원나라 황제의 딸, 황제의 조카, 황실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원나라 황제 사위다라고 해서 원감석기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왕은 부마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마국이라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충렬왕은 제국대장공주 유명하죠. 충선왕은 개국대장공주와 결혼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고려 왕들이 정실 부인인 원나라 공주 출신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충선왕 같은 경우도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 제국대장 공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빠 쌍막하고 그랬고, 아빠를 또 개무시했죠. 자신의 몸에는 제국대장 공주가 쿠빌라이 딸이니까 쿠빌라이 외손자라고 해서 막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막 절하라고 고개를 숙이라고 했던 미친 사람인데, 충선왕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이 충선왕도 막상 개국대장 공주랑 결혼했더니 고려 여인 조인규의 딸 조씨와 사랑에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막 여러 왕도 막 체인지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를 진심 사랑했어요. 그래서 강릉 대군 소리를 들으면서 원나라 수도에 볼모 생활할 때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고려의 왕이 되면서 노국대장 공주가 고려를 왔는데, 노국대장 공주는 자기 집안 자체가 원나라 황해 쟁탈제에 말려들어서 끝장난 사람이니까 원나라에 대한 분노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엉덩이 딱딱딱 쳐가면서 남편 이렇게 힘내세요 하면서 반원 자주정책을 함께 폈었는데, 노국대장 공주가 애 낳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하루 종일 노국대장 공주 초상화만 보고 술을 마시고 울고 이성을 상실해요. 도저히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공민왕이 자식이 있었으면 자식에게 대리 청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상왕으로 올라섰거나 그랬을 텐데, 아들이 없네. 근데 이때 공민왕에게 누가 있었나? 신돈이 있었습니다. 신돈과 공민왕의 첫 만남이 원나라 볼모 생활할 때부터 강릉 대군 시절부터 만났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일화가 있죠.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물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썰이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재밌어야 되니까.
공민왕이 꿈을 꾸는데 누군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줬어. 그리고 직후에 또 신돈을 소개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이 신돈을 굉장히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신돈을 불러다가 야, 내가 도저히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궁궐 안에 네 집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좀 내 대신 전국을 주도해라. 그러니까 신돈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지금 전하께서 정신을 못 차리셔서 저에게 이렇게 정치 권력을 주고 모든 개혁을 저를 통해 하시려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개혁 정치를 펴게 되면 기득권 세력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겠고 훗날 그 기득권 세력이 다 저를 죽이자고 할 텐데 왕께서 정신 차리시면 저부터 죽일 겁니다. 내가 내 죽는 걸 내가 왜 합니까? 싫어요라고 하니까 공민왕이 사정을 하죠. 내가 너를 왜 죽이냐? 나 너 진짜 사랑한다. 너만 믿는다. 제발 네가 나 대신 정치를 해다오. 그러니까 신돈이 그럼 왕아 공민왕아 각서 써주세요. 나 죽이지 않겠다고. 그래서 신돈이 어마어마한 제가 암기도 못하는 여러 직책을 부여받으면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원나라에서는 이 신돈을 권력 있는 왕이다. 권왕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자, 근데 신돈의 업적, 신돈을 보세요. 신돈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은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전민 변정 사업을 하는데 전민, 토지와 백성을 변정, 제잘로 돌려버립니다. 이게 예전으로 치면 광종이 노비 안건법하고 나중에 조선 태종이 노비 변정 사업에서 노비를 자유민으로 풀어주면 그 자유민은 국가에 세금 내주니까 국가 재정이 확보되거든요. 여러분 원간석기에 친원 세력인 권문세족들은 이 산과 하천을 경계로 농장을 소유합니다. 그들이 대농장을 소유하니까 거의 대다수의 일반 농민들은 거의 소작농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그 큰 농장을 노비들을 동원해서 경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돈이 토지 내나 토지를 자영농들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농민들에게. 농민들 신돈 만색을 해요. 권문세족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 자유민으로 풀어버립니다. 그 자유민이 된 사람들 신돈 만색을 해요. 신돈은 성인이었습니다. 신돈이 길을 지나가면 고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절을 했다고요. 또 하나 신돈이 뭐가 멋있냐면 기본적으로 사대부들은 불교 졸라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 성략이 수용되는데 그 성략을 수용한 게 신진사대부잖아. 신진사대부들이 성략을 수용하는데 성략이라는 학문 자체가 위정, 척사적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위정, 정도를 지켜. 정도는 성략이야. 척사, 사악한 걸 배척해. 뭐가 사악한데? 성략 이외의 학문, 종교, 사상은 거의 대부분 사악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경우도 불시 잡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신돈이 뭐가 멋있냐면 나중에 훗날 뻔히 자기를 현재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도 자기를 비판할 신진사대부를 양성할 것을 공민왕에게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을 키워야 왕께서 훗날 권문세족과 싸울 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죠. 원래 고려국립대학이 국자감인데 그게 충렬 충순왕 무렵에 성균관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고려국립대학 국자감에는 유학도 교육시키고 뭐 또 해요? 기술학도 공부시켰거든. 그런데 성균관에서 순수하게 성리학만을 공부시키게 하고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로 삼아서 신진사대부를 대거 양성하죠. 이거 진짜 멋있는 거예요. 훗날 이 신진사대부들이 신돈을 요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에는 과거 시험 때 과거 출제자를 좌주라고 합니다. 혹은 지공거라고도 해가지고 이 과거 출제자가 어떤 시험을 냈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서 관리가 된 사람은 평생 관직 생활하면서 그 좌주 쥐공거를 스승과 부모처럼 모십니다. 그래서 이걸 좌주와 문생 간의 결탁관계가 고려시대는 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고려 왕권 강화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공민왕이 과거를 친히 주관할 수 있도록 친시라고 해서 이게 조선시대 전시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과거 합격자를 데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시험을 치릅니다. 순위 결정돼. 그때 왕이 앞에 앉아있죠. 사극이나 이런 데 많이 보셨죠. 이게 왕이 과거 출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는 조선시대 좌주와 문생 간의 결탁관계가 깨졌어라고 하는데 이거 실은 신돈이 한 거예요. 엄청나게 했죠. 아까 공민왕이 신돈에게 권력을 지어주면서 궁궐 안에 집을 만들게 했죠. 원래 궁궐 안에는 누구만 살아야 됩니까? 왕만 살아야 돼요. 그 왕의 자식들까지도 같이 살 수 있어. 그리고 궁궐 안의 여인들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후기, 먹고 자는 문신이나 무신들이 있을 수 있죠. 후기하는 관료가 있을 수 있고요. 왕과 자주와 함께 궁궐 생활을 하는 남자들은 그래서 다 남자 아니게 만들어버리잖아. 그게 대시 아닙니까? 근데 그 승려 신돈집을 궁궐 안에 만들게 하고 신돈은 편전로 출근해서 정치를 하고 공민왕은 신돈집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노국공주를 잊어가는데 그때 반야라는 여인을 만나죠. 뭐 반야를 이렇게 만났다 저렇게 만났다 설이 많은데 그냥 반야란 여인 만난 것만 이야기할게요. 공민왕 TV나 영화나 하면 항상 노국공주가 1인 2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반야가 노국공주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 반야를 만나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
여기저기 권문세족들이 신돈 죽여라 하고 신진사대부도 신돈을 죽여라 하고, 근데 문제는 신돈도 조금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공민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선대 왕릉을 참배하는데 모두 고개를 숙임에도 불구하고 신돈은 뻣뻣이 서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신돈이 그렇게 권문세족의 재물은 빼앗아 놓고 자기 재산은 엄청나게 늘려갔다는 기록도 있고요. 신돈은 숙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색을 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내 신돈을 죽입니다. 신돈을 죽이려고 하니까 신돈이 뭐라고 했겠어? 전하, 공민왕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각서 썼잖아요. 근데 공민왕이 모르겠어 하고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신돈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공민왕은 뭘 합니까? 나름의 또 개혁을 해보겠다고 좋은 집안에 잘생긴 미공자들과 자제히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수기를 함께하고 그들과 먹고 자고 심신을 연마하고 무예도 연마하고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공민왕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았나. 공민왕이 여색은 안 밝혔는데 이상하게 실제로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영화 쌍화점을 보시면 알죠. 그래서 공민왕 역할을 주진모가 했고, 누굽니까? 조인성 역할을 홍윤 역할을 조인성이 했잖아. 그래서 주진모하고 조인성하고 막 키스하고 그랬잖아. 나 진짜 쌍화점을 죽었다 깨나도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여성 관객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았던 영화가 쌍화점이죠. 끝내 그러니까 공민왕도 좀 그랬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자기 자제이들에게 자기 후궁들과 동침할 걸 권하기도 했고,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홍윤이 몰래 이제 다른 후궁과 동침하다가 들통날까봐 공민왕을 죽여버리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공민왕의 아들이, 실은 공민왕이 신돈을 죽이고 나서 그 집을 불태우고 나서 반야는 떠나고, 이거 반야와 나 사이에서 나 냅니다 하고 5살짜리 꼬맹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엄마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게 모니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훗날의 우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왕이 진짜 공민왕의 자식이냐 신돈의 자식이냐 의견이 분분하고, 그건 아무것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이 우왕과 그 아들 창왕을 너희는 신우와 신창이다, 왕우와 왕창이 아니라고 쫓아내버렸잖아. 이성계가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고 패가 입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공양왕이 왕위를 선의하면서 이성계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되고 정도전에 고려국사나 나중에 세종이 김종서나 정인재의 명에서 만든 고려사에서는 그들은 조선을 개국시킨 공신들인데, 신우와 신창은 신돈의 자식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신돈은 개새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돈이라는 인물이 요승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원간석기 80년에 여러 가지 폐단을, 왕에게 권력을 부여받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멋있는 정치를 했던 신돈이 과연 이렇게까지 현 시대까지 요승이라고 비판을 받아야만 되는지, 저는 신돈이 했던 말 중에 정말 멋있는 말 한마디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삽니다. 세상을 바꿀 것인지 나를 바꿀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신돈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최영과 이성계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